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우리 대한민국을 표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단일 민족. 그렇죠. 그죠? 네. 언어도 하나, 민족성도 하나.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외부의 그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거나 흡수되지 않은 게 이 한민족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걸 또 내세울 수가 없는 게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 많잖아요. 많아졌죠. 예. 예. 아내나 남편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고 또 그분들 가운데 태어난 자녀가 있는 네. 이런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이 벌써 100만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가족의 문화 중에 하나가 다문화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행복하게 사시는 가정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가정도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심도 깊게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아주 어렵게 예, 모셔봤는데요. 바로 사단법인 프래밀리의 정정원 목사님 그리고 김성은 사모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주민의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사단법인 프래밀리의 정종원, 김성은 부부. 어느새 다문화 가정 100만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그러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들을 위해 부부는 프래밀리를 설립했다. 직장마저 내려놓고 그들의 삶에 전적으로 뛰어들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뒤따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다문화 가정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부부의 회복 스토리. 그 감동의 사연을 지금 공개합니다. 패밀리 이름도 그래서 프렌드랑 패밀리를 합성어를 줬어요. 간간히 버티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몰랐는데 통장에 영원히 찍힌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 있어서 이분들 도와주고 어디서 받아다가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집에 있는 친구니까 받은 사랑이 계속 크기 때문에 저희도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는 삶을 살자. 가끔 부부가 나오시는데 네. 꽉 차고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단법인 프래밀리. 프래밀리.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단법인 프래밀리는 저희가 이제 이주민 가정 중에서 이제 한부모가 되신 분들,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엄마와 이주민 여성과 아이들을 돌보는 네. 이제 법인이고요.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주민 한부모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 또 이제 체류 기간이 지나신 이제 저희가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분들도 저희가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된다는 거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특히 이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알지 못한 좀 남다른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가장 어려워하시나요? 저희도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은 가장 일차적으로 어려운 거는 언어적인 장벽.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장벽 네. 있고 이제 사회적으로 관계 속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이제 이주민들한테도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은 누구나 힘들어하지만 특히나 인생 가운데서 그 중요한 시기에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제일 큰 암초를 만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프래밀리에서 해주시는 일이 그분들한테 정말 절실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하질 않고요. 저희는 이제 일반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위기 가정이라고 네.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정들의 이제 정서적인 부분, 이제 한 영혼에 대한 부분,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하고자 해서 프래밀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래밀리 이름도 그래서 프렌드랑 패밀리를 합성어를 줬어요. 예수님이 저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네. 저희도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자는 의미에서 그거를 이제 합성어로 너무 좋네요, 만들었거든요. 프래밀리. 예.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위기 가정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법적으로 수급자가 되신 분들은 나라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네. 있는데 이제 미등록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현실이군요. 부모님이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제 한국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네. 그 가정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에서 테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각지대인 거죠. 네, 그래서 나라의 세금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저희는 1차적으로는 그 아이들을 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그룹은 수급자 되기 전에 이제 이혼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네, 이혼을 이제 합법적으로 안 하면은 이제 남편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이게 이제 소송으로 또 가야 되고. 이혼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네. 거죠, 그분들은. 네. 그래서 2, 3년, 4년 이렇게 걸려버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수급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네. 법적인 기간은. 이제 그런 가정들도 저희가 좀 우선적으로 돕고 있고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미혼모도 계세요. 네. 이제 본인이 임신한지 모르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예, 생활하시다가 아기를 낳고 예.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돕고 있고요. 네, 너무 그래서 귀한 위기 일을 하고 가정을 계시네요. 돕는 일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복지 영역에서는 사례 관리라는 네. 용어를 써요. 그렇게 해서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면서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네. 그걸 어떤 식으로 도와야 될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자원을 연결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토요일 날 주말 학교를 해요. 네, 이제 미등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다니지만 네. 그 아이들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닐 수는 없고 토요일까지도 부모님이 이제 미신 공장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가 좀 이제 돌봄을 하자. 그래서 네. 토요일마다 이제 위켄드 스쿨이라고 이름을 짓고 아이들 20명 정도를 네.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뭐 가르치고 계시는 건가요,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부분들도 하지만 네. 저희는 이제 우선적으로는 엄마 아빠의 역할을 건강한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 보여주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희가 주말에 저희 아이들이랑 하는 일들을 그냥 네.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날씨가 좋으면은 산책 가기도 나가기도 하고, 하고. 네,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네, 수영장에 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기다려지겠는데요, 네. 토요일마다. 예. 정말 너무 귀한 사역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들어보니까 아주 막 그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까 체계적으로 네. 너무 귀한 사역 하시는데 어떻게 두 분은 일을 시작했을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시작은 제가 먼저 했어요. 이제 네. 둘 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과 네. 자체가 사회복지학을 사회복지를 전공하셨군요. 전공했고 네. 저는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치매에 있는 할머니를 같이 모시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넘게 모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노인복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졸업하자마자 노인복지관에 네. 취직을 해서 이제 노인복지 일을 하던 중에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랑 자원봉사대를 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는 뭐냐면 이주 여성들한테 한국어 교육이랑 뭐 문화 교육 이런 거 시켜주는 봉사대를 꾸렸어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주 여성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대상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분들을 한 명 한 명 가정 방문하고 유선으로 연락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제 실상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계속 마음이 이 노인복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했다가 네.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자꾸 이제 이주 여성 쪽으로 보게, 이제 눈으로 보게 되니까. 네네. 마음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중에는 제가 노인복지관에 있으니까 복지 네. 일을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이주 여성들을 찾아가서 아이들 한국어 교육도 시켜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일들을 2008년부터 2008년부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게 하기 해주신 시작했어요. 거네요. 네. 이주 여성 쪽을. 네. 예. 근데 이제 그 가정 중에서 가장 이제 제 마음에
정말 제 앞으로의 삶이 이주 여성을 위한 삶을 이주민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계기는 있었어요. 이제 한국 교육을 받으러 온 한 베트남 엄마가 있는데 네. 이제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아기띠 메고 한국 교육을 배우러 오거든요. 이제 한국어 교실을 할 때 아이를 봐줘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했어요. 네. 강사는 어르신들이니까 네. 엄마가 그 교육을 받고 공부할 수 있게끔. 네, 해주고. 저는 이제 아기띠 메고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가 남자 아이가 저랑 눈 맞춤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눈동자가 자꾸 옆으로 이렇게 피해요? 네,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피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조금 네. 뭔가 시각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좀 상처가 될까봐 네.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방문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열고서 이제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아픈 게 있는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한국 남편분이 시각장애가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유전이 돼서 이제 아들 2명한테 전부 다 시각장애가 아이고. 있는데 제가 안고 있던 그 막내 둘째 아들은 시각장애에다가 청각장애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르고 재밌게 해줘도 이게 듣지를 못하니까 많이 보채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히 남편이 장애가 있는 거 알고서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본인은 알고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남편분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이 엄마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그러게요. 좀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계속 마주치게 됐어요. 하나님 그런 분들만 어떻게 계속 만나게 네. 되더라고요. 그분의 친구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가정들을 만나면서 제 사명의 방향이 그쪽으로 바뀌셨군요. 인도에 가셨네요. 예. 그럼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사 일을 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이주 여성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초점이 관심이 하나님께서 이주 여성 쪽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하시다가 그러고 나서 전념을 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하진 않았었고요. 저는 원래 이제 이런 기독교 사회복지를 하고 싶어서 네. 공부를 시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것도 이런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이제 함께 지어야 하고 된다. 싶어서 이제 목사로서 역할을 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있다 생각이 네. 들어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향성 자체는 이제 이런 기독교 네. 사회복지를 하고 싶어서 이제 방향 대상을 정하진 않았었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랑 연애하는 그 시기가 그 시기여가지고 저도 이제 사실 뭐 사역하고 이제 시간이 이제 중간에 나오면 가서 네. 저도 같이 아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앉기도 하고 이제 주말에 많이 행사를 하니까 네. 그런 거 도와주면서 저도 조금씩 그 사람들을 알게 돼간 거죠. 그래서 뭐 누구를 특별히 도우고 싶다 아내처럼 뭐 그런 건 없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니까 같이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근데 발을 이렇게 한 발 들여놓는 것과 네. 내가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이 있었는데 이 직장에서 두 발을 띄어서 다른 곳으로 두 발을 내딛는 거하고는 이게 다른 차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 계기도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이주민 엄마들을 이제 아내가 말한 것처럼 2008년부터 만나왔을 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2009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네. 이제 그 가수 션이 이제 도움을 줬었어요. 결혼할 수 있게 이제 무료 결혼식을 어머. 해주는 프로젝트가 옛날에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이제 사연을 보냈는데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네. 아내랑 서로 얘기한 게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도움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우리도 뭔가 현처럼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결혼기념 나눔을 해보자. 네. 누구한테 도와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때 아내가 만나던 사람들이 이제 다문화 가족 중에서 이제 이주민 한부모 가정을 이제 우리가 네. 그러면 밥을 한 끼 먹어보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엄마들이 월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니까 네. 사실 이제 주말에 잠깐 쉬시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뭐 외식을 한다거나 이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럼 우리도 이렇게 션처럼 10,000원 지금 못 모으지만 하루에 1,000원씩 모아서 그 돈으로 저희가 이제 그 밥 한 끼를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 좋은 레스토랑 가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흔하게 갈 수 있는 레스토랑이지만 그때는 저희도 잘 못 가던 곳이어서 그렇게 그곳을 예약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한 거죠. 그분들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는 만남을 가지다가 이제 생각이 발전된 게 뭐냐면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한 번 먹고 전 아내는 맨날 만나는 사람들인데 저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는 네. 사람들이어서 사실 이름도 못 외우고 1년에 한 번 보면 사실 어색한 거예요. 그렇죠. 뭐 전날 막 이름 외우기 바빠가지고 가서 보면 틀리고 딴 이름 부르고 있고 막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좀 아쉬운 것도 좀 있어서 잠깐 한 3시간 놀고 이렇게 헤어지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 4번, 4년째 밥을 먹다가 제가 아내한테 집에 가는 길에 우리 다음부터는 여행을 가자.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여행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여행을 가면 좀 더 이런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통 주제가 생기지 그렇죠. 않겠냐. 그래서 그 다음해부터 제가 여행을 만든 거예요. 1박 2일로 이제 외갓집 체험 마을. 네. 저희 이제 시골 가서 저희가 뭐 고구마 캐고 뭐 숭어 잡아서 구워 먹고 이런 너무들 빈대떡 부쳐 먹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통의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자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캠프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들이 늘어나고 또 캠프를 하다 보니까 또 1년에 1박 2일 만나는 것도 좀 아쉬워서 그럼 매달 만나자. 어머, 그럼 일이 한 달에 점점 커지네요. 네, 한 달에 한 예. 번씩 그러면 가족 모임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네. 공원에서 같이 논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엄마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네. 아이들에겐 아빠가 없으니까 제가 아빠 역할을 아빠 해주시고. 역할로 해서 애들하고 뛰어놀거나 막 공차기 하거나 네. 뭐 물총 싸움 이런 이제 공원에서 노는 걸 같이 해준 거죠. 지금 그렇게 빈도수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 이제 조금씩 그럼 매주 만나볼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빈도수가 높아지고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네. 이제 결정적으로 개입하게 된 게 이제 가정사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1년에 한 깊숙이 번 보고 들어가셨군요, 뭐 이제. 잠깐 볼 때 몰랐던 문제들이 2박 3일 같이 놀러 가서 보니까 네. 또 가정에 이런 저녁에 문제도 나타나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오더라고요. 엄마들은 계속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희가 네. 해줄 수 있는 거는 많지 않고 또 아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막 1시간씩 2시간씩 전화 상담이 오고 저 같은 경우도 휴가를 내고 막 네. 아이 때문에 학교에 학폭에 불려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저희가 직장 생활 하면서 이분들을 돕는 게 어렵겠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제는.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제 기도하다가 결정을 내린 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자. 그리고 사실 또 캠프 간다고 뭐 한다고 막 돈이 막 들어오는데 개인 통장으로 받으면 이게 투명하지 못하니까 이제 단체 통장을 만들자 이런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만들 수밖에 없겠구나. 어.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서로 또 누가 그만둘래? 누가 먼저 누가 보면 먼저 그만둘래? 한 사람만 그만두자. 왜냐면 네. 한 사람은 일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저희들 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네. 그래서 저 먼저 그만두고 아내는 다니기로 이제 약속을 굳게 하고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후원금을 만들어서 이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두 발을 들여놓은 게 사실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단체가 그렇죠. 아니라 이제 저희가 계속 줘야 되는 거니까 네. 사실 그때부터 이제 월급이라는 건 저희한테 없었던 거죠. 계속 쭉 없었었고 이제 이게 법이나 되고 이제 노동법이 있으니까 아내도 그만뒀을 때는 안 주면 법에 걸리니까 네. 이제 아내는 최저시급 맞춰가지고 이제 월급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발을 다 들여놓게 된 거죠. 쉽지 않은 두 발을 과감하게 그 말을 들여놓으셨어요. 듣는 제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젊으신 분들인데 얼마나 그쵸. 바쁘시고 네. 가고 싶은데 많고 할 일이 많으시겠어. 시간을 내서 네. 같이 한다는 거 참 귀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참 이런 때 쓰는 말이 부창부수라. 아니, 너무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진짜. 참 예. 오늘 같이 어. 보기도 좋고 서로 이해하고 네. 멋진 사이 펼치고 계신데 그건 좋은데 또 현실적인 어려움은 또 어려움이잖아요. 또 네. 그죠? 사실 재정 관리를 제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뭐 돈이 얼마나 통장에 쌓여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제 퇴직금 나오니까 퇴직금으로 또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간간히 버티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몰랐는데 통장이 영원히 찍힌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랬거든요. 통장이 영원히 됐구나. 그래서 아내가 돈이 없냐길래 돈이 없어. 그래서 진짜 없냐? 진짜 없어. 빵원이야. 통장에 빵원 있어. 그래서 되게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돈 관리를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모르고 대해서 잘 있다가.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 이주민들한테 이제 무조건 이제 통장 있는 걸 다 이제 풀어야 된다 생각을 네. 하는데 이제 뭐 법인 통장도 빵원이 되는 건 빵원이 되는 거지만 저희 가정 통장도 네. 빵원이 되는 상황이 정말 오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게 맞나? 우리
이 애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저희 애들도 먹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네. 근데 그런 이제 약간의 그런 시기도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좀 하나님이 정말 까마귀로 보내시는 것처럼 이제 또 때가 되니까 조금씩 또 상황이 네, 좋아지고 때마다. 예, 그리고 또 아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고 그걸로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굶기시진 않으시겠지라는 생각 그쵸. 속에서 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하고 있겠지. 그리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여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두 분도 어려운 때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좀 이렇게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던 걸까 궁금해지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이제 고3 끝나고 대학교 이제 합격했는데 저는 대학 등록금을 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대학교는 그냥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부터 해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전혀 또 모르던 어떤 한 목사님이 첫 학기 등록금을 예, 어머. 도와주셨고 모르던 그래서, 분이신데. 예, 그래서 갈 수 있게 됐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계속 이제 대출 받아서 했었고 예. 예. 그리고 그때도 그런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셨고 받은 사랑이 계속 크기 때문에 저희도 이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는 삶을 흘러가게 살자 예, 그렇게 시작을 했죠. 내가 아파봤으니까 네. 아프신 마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너무 귀한 사역하고 계신데 두 분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뭐 변화된 가정이나 이웃이 참 많을 것 네. 같아요. 예. 어떠세요? 저희가 한 2년 정도 매달렸던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네. 이 아이는 이제 저희가 가족 모임을 하고 있을 때 네. 이제 이주민 엄마가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저희 예배 때.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오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네. 핸드폰에 이제 아픈 병원 사진이 있어서 아내가 이제 이 조그만 아이는 누구냐 자기 애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있냐 했더니 한 6개월 조금 지나 태어난 미숙아인데 심장 기형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 이제 응급실에 이제 입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심장 기형이고 뭐 태어나자마자 이제 장기가 이제 구멍 뚫린 장기들이 좀 있어서 그 메꾸는 수술을 하고 지금 6개월 현재 만에 태어났으니까. 예, 누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심장은 이제 기형이어서 이제 혈관 위치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서로 혈관의 위치가 바뀌어서 네.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사실 근데 저도 잘 모르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병문안을 갔었거든요. 네. 그럼 병문안 갔는데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너무 작은 아이가 누워 있는데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어렵다 하더라고요. 사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제가 그래서 다른 애들도 그럼 이러냐 했더니 이제 이렇게 미숙아가 아니면 살 수 있는데 네. 너무 좀 미숙아로 태어나서 좀 다른 애들보다 좀 심각하다 상태가.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왔다 가셨냐. 그래서 한 번 왔다 갔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아무도 안 왔냐. 그래서 아무도 병문안을 안 왔다는 거예요. 딱 그거 만나고 나오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게 이 사람이 내가 안 가면 병문안 올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울대병원을 그 5월, 6월부터 매주 간 거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예배 드리면 엄마 왜냐면 엄마도 야간에 일을 하고 이제 주간에 잠을 자시는 엄마인데 애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 같은 친구가 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병문안 한 번 가고 또 다른 교회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병문안 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부터 이제 매주 이제 제가 못 가더라도 아내는 항상 매주 가서 엄마랑 이야기를 하고 저도 갈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해주고 오고 사실 의사는 계속 힘들다 그러고 네. 저희도 이제 그 병원비를 물어보니까 병원비 계속 늘어나는데 그쵸. 엄마가 가진 돈은 너무 적고 네.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죠. 아내한테 우리가 어디까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아내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내년에 돌잔치 하자가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계속 힘들다 그러고.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네, 저도 그래서 보면서 사실 갈등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근데 이제 이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게 마음이 뭐였냐면 네. 저도 어렸을 때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4살 때 이제 뜨거운 물에 이제 엉덩이를 이제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비었어요. 엄청나게 이제 큰 사고를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똑같았어요. 의사들이 이제 내일 뭐 하루 이틀 이거 아버지한테 말씀 들은 게 마음을 준비하시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도 어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지 않으시고 막 그런 시기였었는데 네. 사실 그 계기로 저희 가족이 이제 다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 사건도 생각이 나고 또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계속 받아왔었는데 아내도 그랬지만 새벽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뭐냐면 종원아 엄마의 기도 제목이 너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이 너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내가 계속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 매달릴 이유가 여기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사실 이게 반신반의는 전 계속 하고 있었고 네. 정말 살까 안 살까 제가 갈 때마다 간호사한테 물어보고 어떠냐 근데 심장을 못 닫고 한 3주간도 열어놓고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그 12월 말에 퇴원을 하고 그 다음에 돌잔치를 저희가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가족 모임 할 때마다 미라클 베이비라 불러요. 진짜 미라클 베이비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게 여기 목에다 구멍도 뚫었었는데 네. 작년에 구멍도 메꿔서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3살이 된 거죠. 어머. 지금은 걸어 다니거든요. 아우, 어떡해. 저희가 볼 때마다 이 아이를 보면서는 아 정말 하나님이 살리신 아이다. 하나님이 살리신 아이고 우리가 한 게 네. 아니라 치료비가 거의 한 4~5천만 원 나와서는 저희가 한 네. 3천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병원비를 해주고 네. 또 집에 있는 동안에도 필요한 장비들도 저희가 계속 사주고 근데 이제 나아지는 걸 보니까 정말 기쁜 아이 네. 정말 미라클 베이비 같은 하나님이 살리신 아이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 볼 때마다 너는 내가 몸에 상처가 있어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처럼 걔도 목과 가슴에 수술 상처가 있거든요. 너도 이거 상처를 볼 때마다 네가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렸다는 걸 기억하고 넌 복음을 준 건 알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항상 볼 때마다 제가 기억에 많이 남죠. 너무 감동적인 감동이네, 이야기를 진짜. 해주셨는데 네.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네. 두 분이 사역하시는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실까 네.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궁금한 게 저만의 궁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화면으로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양손에 한가득 짐을 안고 어디론가 향하는 정종원, 김성은 부부. 쌀 한 포대기를 번쩍 드는 목사님을 보니 한두 번 들어본 솜씨가 아닌데요. 두 분이 찾아온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주민 여성들을 위해 사역하는 부부는 이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모니카 하나 더 가져야지. 더 갖고 올게. 목사님 여기 지금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그 이주민 엄마들 이제 가정 방문을 가끔씩 돌면서 이제 가정을 돌거든요. 오늘 이제 여기 용산에 계신 어머니 잠깐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한 지 좀 얼마 지나긴 했는데 필요한 좀 물품도 좀 갖다 드리려고 그래서 좀 왔어요. 요즘 제일 필요한 게 어떤 거예요? 요즘에 돈 많이 필요해. 지금 월세가 그치? 그리고 월세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이들이 외롭거나 힘들지 않도록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거 한글 영어 유치원 다녀? 부부가 준비해온 선물을 함께 풀어보는데요. 지금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 보입니다. since I met Pastor John and his wife, they have been very good to my family and my children. They help me with baby clothing, baby diapers, milk, and moral support. If I have any problem, I always call them and they give me. We can pray together, so I pray.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정종원, 김성은 부부. 이들을 기다리는 또 다른 가정으로 출발합니다.
언제 만나도 반가운 프레밀리 식구들. 함께 박수를 열어보는 시간 역시 즐겁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외출해? 밖에 나가? 요즘? 밖에 나갔다 와? 산책 같은 걸 해? 선천적 심장질환으로 오랜 병원 생활을 했던 아이 알자. 막대한 수술 비용을 구할 길이 없어 막막했을 때 정종원, 김성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I was hopeless because I don't know where to find financial about the surgery and how can I afford the surgery, the hospital bills, and I was hopeless until I met the family. Without them, I don't know what will I do about the situation of my daughter, and thank you very much for everything. 목사님 and 선생님, thank you so much.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이들은 피보다 진하고 끈끈한 프레밀리 가족입니다. 부부가 찾아온 또 다른 이곳. 노련하고도 분주한 손길이 보이는데요.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더누림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저 이주민 엄마들하고 또 그 아이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저희가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수경 재배를 통해서 새싹삼을 키우고 있고 또 새싹삼을 활용한 이제 수제청을 만들어서 또 이제 그걸 저희가 카페에 납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잎들을 보면서 키우다 보면 마음도 안정이 되고 또 우울증 같은 것도 경감되고 그런 것도 저희가 보고 있다 보니까 이곳이 단순히 그냥 저희가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엄마들에게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감사의 마음으로 즐겁게 노동하는 프레밀리 식구들. 여기서 다 배우신 거예요? 네, 저희가 배웠고 기술 같은 건 정원쌤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이제 배우고 정원쌤이 저한테 전달해주고 제가 또 배우면서 이렇게 다 하게 됐어요. 그럼 목사님이랑 사모님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위험하고 그리고 주변 중에 사람이 많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알바 같은 거 하면은 막 실수하고 그러면 욕먹고 그만둬야 되는데 여기는 선생님이랑 아는 사이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할 테니까 돈 많이 주세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다문화 대한가족 공동체 프레밀리. 낯선 땅에서 이주민들이 외롭고 힘들지 않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며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화면 보면 참 감동인데요. 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그 뒷이야기들 부족한 것들 좀 네. 설명 좀 더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엄마들하고 오래 만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보였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눈에 이제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도 얼마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아이들은 차별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 진입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회 진입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업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엄마들도 공장에서 12시간씩 일을 하거든요. 네. 지하에서 먼지 많은 데서. 저희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놓고 계속 고민하다가 한 후원자분께서 네. 같이 이제 뭔가 이 아이들과 엄마들을 위한 뭔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주신 게 이제 농장을 해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수경재배 농사를 사실 하나도 모르는데 단순히 이제 그분께서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주시고 후원자가 제의를 해주셔서 네, 제의해 주시고 저희도 이 아이들한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모르고 뛰어든 거예요. 그럼 후원자분은 그쪽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 아니셨어요? 그분도 이제 그분도 그냥 제의만 하신 거 네, 이런 게 그분도 있다? 그냥 보시고 나서 어려워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단순한 생각 속에서 저희도 그냥 뛰어든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농장을 만들려고 이제 하는데 사실 돈이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거 뭐 견적을 받았는데 몇 천만 원, 만 6천만 원 있어야 뭐 해준다고 그러길래 저희가 집사님 이렇게 우리가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하고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저하고 이제 한마디로 빈 공터에서 네. 하나씩 만들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반을 만들고 이렇게 이 새싹삼을 키울 수 있는 네.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험해보고 또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직장 생활에 가져야 될 에티켓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시간을 지키는 거, 네. 그리고 이 기한을 지키는 거, 그리고 직장에서 예절 같은 것들, 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저희가 이제 정말 목사가 아니라 선생님과 정말 직장의 사장처럼 제가 네. 애들한테 많이 뭐라 했거든요. 시간 늦으면 아르바이트비 없다. 뭐 3번 결석하면 기본적인 거니까. 아예 나올 생각하지 마라. 네. 뭐 이런 이제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려면 어느 정도 맞아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제 지금 1년 돼 가는데 네. 지금도 가끔 그럴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을 잘 안 지킬 때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좋아진 게 자기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네. 이제 오면 그걸 일을 시작하고 이제 엄마들도 사실 이제 저희가 이 풀타임으로 엄마들을 고용하지 못하고 이제 지금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네. 고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엄마들도 이곳에서 일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러니까 돈을 벌러 오는 것 같지 않고 이야기하고 놀러 오는 것 같다고 네. 되게 좋아하세요. 사실 이제 암이 있으신 엄마도 집에 있기 무료하니까 나와 계시는데 이제 이런 키우는 것들을 이제 푸르른 것들이 잘하는 네. 걸 보시니까 마음이 안정되시고 그러실 수 있겠다. 우울증 있는 엄마들도 우울증이 이제 조금씩 경감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자라나는 걸 계속 네. 보시는 재밌지, 키우시는 이게. 거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네. 예. 그러니까 본인도 자꾸 생각난대요. 네. 집에 가면 어떻게 잘 크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야. 이거를 키우면서 그냥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네.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우리는 물만 주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네. 살아있음을 보게 해주시니까. 네, 그리고 저도 정말 마음이 되게 오면 편안해지고, 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엄마들하고 함께 새싹삼을 키우고, 또 그거를 또 판매하려고 여기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네. 그 농장에서 이제 그런 이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공간인 거죠. 회복과 치유 이게 꼭 먹고 안 먹고네요. 네네. 뮤직금 애부 좋고. 예, 네네. 그리고 일도 하시고 일터가 되기도 하고 네네네. 마당 치유도 쓸고 받으시고. 동전 줍고. 야 너무 귀한 사이 계시네. 그럼 지금 이제 더 갖춰야 될 설비들이 또 있으신 건가요?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만들어 놨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간 내에 살 수 있는 건 다 네. 손으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안정화가 돼야 되는 게 네.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야, 그리고 팔로도 이제 안정화가 돼서 예. 돼야죠. 네네네. 예. 이제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두 분을 네.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사회복지학과에서 만나게 네.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또 사역의 일을 하시는데 이주 여성들을 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터까지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의 작품들을 저희가 대신 구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그분들이 안 믿으시는 분들이죠. 이주 여성분들은 원래는. 네. 예, 그럼 그분들한테도 일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좀 전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 교회 오라고, 이런 얘기로 시작하진 않았어요. 네. 그냥 예수님이 저희한테 하신 것처럼 그냥 친구 되어주고 가족 되어주는 네. 그 역할을 우리는 하고 1순위. 예, 예. 정말로 이제 복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런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면 그때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 7, 8년을 복음은 전하지 않고 예, 빵만 주는 역할을 해오다가 네. 저희가 가족 캠프를 갔어요. 네. 가족 캠프를 1년에 한 번 가족 캠프 1박 2일로 갔는데 저녁에 예배를 한 번 드렸어요. 저녁에 프로그램 하기 전에, 레크레이션 하기 전에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가족이 서로 손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부르자. 예. 남편이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근데 그 찬양을 이제 부르는데 전부 다 이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너무 좋죠. 네, 그게 처음 엄마들도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아이가 내 눈을 보고서 그렇게 네. 찬양을 하고 그 가사가 한국어지만 그게 이제 마음에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캠프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찬양했던 게 기억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셨군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다음 해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와. 저희가 사무실도 없고 장소가 없는데 네. 거의 가정 방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열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제 그게 허락이 돼서 네. 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3, 4년을 계속 그렇게 예배를 네. 드렸었어요. 네. 열매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예. 들어보니까 두 분은 뭐 거의 뭐 365일 시간을 네. 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걱정되는 건 뭐냐면 네. 우리 가정 일들 한참 엄마 아빠 손에 또 필요할 텐데 네. 걔들은 누가 돌보는 거예요? 걱정이 저희가 돼가지고. 할 때 같이 가요. 아이들도. 네. 예. 토요 학교도 같이 하고요. 네. 네, 주일날 예배도 같이 하고요. 모든 것을 같이 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다문화 외국인에 대한 전혀 그런 차별이나 이런 시선이 아예 없어요. 태어나면서 어려서부터. 동시에 오죽하겠어요, 함께 그럼. 했으니까. 네,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삶인 거예요. 네. 그런 걸 가르치고 싶어서 일부러 더 데리고 네. 다니고 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요 생활을 저희가 작년 한 7, 8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더 성장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더 누나들, 형들을 보면서 폭이 넓어지는 네, 거죠. 언니 오빠들 만나면서 더 좋아지는, 더 공동체라는 걸 알게 되고 야, 가족이 더 크다라는 걸 좀 알게 돼서 대가족이네요, 대가족. 네. 이 가정은 네. 부창부수에다가 부전자전 모전여전. 야, 야, 참 훌륭한. 멋있다. 네. 예.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다문화 가정에 내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고 이제 좀 마음을 써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렇거든요. 어떤 걸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게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도와주다 보니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게 있어서 이분들을 도와준다는 그 마음을 처음부터 갖지 말자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나도 없고 너도 네. 없고 그러니까 되는 대로. 네, 나도 왕따 경험했고 너도 왕따 경험했으니까 혼자 있으면 왕따지만 둘이 같이 모이면 왕따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네,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제 자신부터 내가 있어서 이분들을 도와주고 어디서 받아다가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집에 있는 친구니까 네. 네, 같은 평등한 눈으로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외국에서 차별받는 경험 굉장히 많이 맞아요. 뉴스로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안에서도 이런 차별의 시각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세요?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이제 꾸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더 많이 이제 엄마들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아직 농장 속에서 이제 그런 이제 팔로가 개척이 안 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들긴 하는데 사실 갈 데가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갈 데가 많아져야 엄마들이 이제 공장보다는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을 늘어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많이 기도하는 게 빨리 이 사태가 좀 종결돼서 좀 더 저희가 많이 나가서 저희가 상품을 좀 알리고 엄마들이 만든 이 좋은 것들을 좀 빨리 좀 더 많이 팔 수 있는 네. 저희가 그래서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현물을 제가 저희 손에 네. 지금 더누림 팜에서 나오는 포장도 너무 예쁘네요. 저희 청년들이 예, 했어요. 새싹삼 대추청 네. 한 병은 또 하나는 새싹삼 대추 생강청. 네. 요즘 같은 때 목 관리하고 이럴 때는 정말 네, 더 건강을 면역력을 위해서라도 위해서. 면역을 네. 위해서라도 필요한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네. 이거를 더누림 생강청 이렇게 치면 나오는 수제청. 이렇게 네. 치면 나오는 거죠. 네, 포장도 너무 예쁜데요. 여기 예. 또 이것도 있잖아요. 색싹삼. 이게 원래 이게 원조 원재료. 예, 원재료인 거죠. 네. 포장을 예. 너무 잘해가지고 아, 네. 듣기가 어렵겠어요. 이거. 야, 이거 포장값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가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싸게 파셔갖고. 이렇게 예. 이게 이제 3이라는 아이, 새싹 이야, 3이라는 아이. 3인의 3. 네. 그러면 네. 이거를 그냥 먹어요? 그냥도 먹어요. 예, 물에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물에 씻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비빔밥처럼 아, 네, 먹어도 비빔밥에 되고, 같이 인사해도 쌈밥해서 되고. 네, 네. 먹어도 되는 거고.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 오.
야, 아니 그리고 수경재배를 해서 처음 그런지 보셨죠? 굉장히 깨끗해요. 네. 저희가 약을 이제 하나도 안 치고 그냥 물로만 키우거든요. 오. 그래서 이건 뭐 왜 이건 뭐예요? 아 이게 멀티톡스하는 말린 과일. 말린 과일로. 이렇게 해서 한 8가지가 팩씩. 들어가요. 어, 네. 그러면 뜨거운 물에 우려도 되고 네. 그냥 이것채로 드셔도 되고 네네. 간식처럼. 과일 같은 건 과자처럼 드실 수 있는 칩 같은 느낌이고요. 오. 그리고 이 채소를 그냥 밥 할 때 있잖아요. 네. 밥 지을 때 그냥 위에다가 말린 얹어갖고 채로. 말린 채로 그냥 얹어 놓으시면 아. 밥 되면 영양밥. 영양밥이 되는 거네. 요거 네, 한 네. 봉만 넣어주시면.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멀티를 넣었어요. 아, 이제 정확하게 어떤 상품인지 알았으니까 네네. 상품 판로는 이제 벌어진 것 같아요. 열린 것 같아요. 예, 원하시는 분들은 다 네. 이제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믿을 수 있고 좋은 일에 또 쓰이는 거니까 네네. 이왕이면 좋은 제품 사 먹는 그러면요. 그런 소비가 네.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네.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셔서 많이들 사드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네. 예. 건강도 챙기고 저희도. 아유, 예. 저는 정말 말씀 나누면서 막 네. 감동을 받고 막 박수를 막 보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젊으신 분들인데 어. 정확히 생각하시고 하고 예. 계시는구나. 아, 그러게요. 네. 마지막으로 뭐 바램이나 뭐 기도 제목 뭐가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농장을 하면서 꿈이 생긴 게 이 농장이 정말 잘 돼서 엄마들이 이 농장에서 이제 풀타임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다. 네. 그럼 뭐가 되냐면 저희가 이제 이 주말 학교가 대안학교로 이제 바뀔 수가 있거든요. 평일 대안학교로. 그럼 이 엄마가 아이를 저희 학교에 맡기고 네. 저희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하고. 10시간, 12시간이 아니라 6시간, 8시간만 일을 하고 퇴근해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갈 수 꿈의 있는. 공동체네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엄마들이 지금 버는 거 뭐 소득을 다 챙길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긴다고 한다면 되게 이상적인 공동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런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항상 저는 이제 그거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시작했는데 항상 네. 파는 하나님께서 점점 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학교까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귀한 네. 나눔 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가야 되는 삶이 이런 거구나 알려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단어 가운데 프레밀리 네. 확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말 또 이주민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네. 되어주는 이 마음. 네. 야,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분 네. 주님께서. 특히나 요즘 같은 어려운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먼저 알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우리가 먼저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 행함이 있어야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많이 여러 곳곳에 뿌리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거리는 지키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